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입건한 경찰 중 최고위직인데요.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한채희 기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한 뒤 입장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서울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 청장을 상대로 서울청의 사전 대책 수립 과정과 당일 저녁 112 신고 처리 및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기동대 배치 요청 여부를 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서울청의 진실 공방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 역시 김 청장을 상대로 2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넘긴 바 있습니다. 어제 특수본은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특수본은 다른 기관 소속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초까지는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불법 증축과 용산구청과의 유착 논란이 일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A씨는 첫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A씨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지만 용산구청과의 유착 의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다행히 철도가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와 임금 인상 등의 접점을 찾으면서 총파업은 다행히 피했는데요. 노사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차를 좁힌 결과입니다. 다만 철도 노사 간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팽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임금 문제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 7천 원 정액 인상과 함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를 인건비 상승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정부의 총액 인건비 상한제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 상승분도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사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속에 총파업 직전까지 갈등은 이어졌는데 파업 실행 4시간 정도를 앞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사는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판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사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을 벗어나는 불법 집단 행동은 새로운 정부에선 설 자리가 없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철도 노사 간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불렀던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등의 사안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합의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오늘로 60곳으로 늘었습니다. 파업 장기화를 우려해 미리 기름을 가득 채워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정유업계 운송 거부자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유소.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배송이 지연되면서 딱 하루 팔 만큼의 기름이 남았습니다. 주유소 내 최대 저장 공간이 일주일치인데
주문을 넣어놨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50곳을 넘겼습니다. 운전자들은 재고가 남은 주유소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종이로 다 품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서울 시내에서만 찾지 말고 그냥 고속도로 나가는 길에 다 찾자 생각해서 지금 다 주유하고 있어요. 대부분 주유소 내 저장 공간은 1에서 2주치. 파업이 더 길어지면 기름 부족 사태 본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절 대란 우려에 미리 기름을 채우러 오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평상시에 한 100개 정도를 팔렸는데 휘발유가 어제 갑자기 150개가 팔렸어요. 정부는 앞서 시멘트 운송기사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로도 확대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배달이나 택배기사 등 기름 공급이 생계와 직결되는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건데요.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 고조 행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겁니다.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북한 무역은행, 대성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으로 불법 금융활동이나 제재물자 운송, 노동자 송출, 대북 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곳들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2달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 노고라 등에 대응해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미국 등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했던 김근식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강창우 기자입니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이 재수사 끝에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는데 김근식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근식 역시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과 범행 수법,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리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경기 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신원 미상의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하다 만기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